한 다리만 더 걸치면 그렇죠. 그것은 국민의당의 조작이다. 예. 네. 조직적인 조작이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당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신중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준서, 다음 주에 이준서 현역 의원이 아닌 김성원과 김성호 공명선거 추진단에 있었던 부단장들부터 일단 소환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용주는 현역 의원이죠. 안철수는 전 대선 후보였고 박지원은 전 대표이자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일단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겠죠. 이 사건은. 일단 국민의당에서는 이유미의 개인 일탈로 몰아가는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일 것 같고요. 그래서 언론들도 일부 언론은 이유미를 약간 좀 또라이화 시키려고 하는 모양을 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키워드를 관심병자, 관심종자 이렇게 지금 뽑아내고 있어요. 언론들이. 근데 이유미 씨가 그런 오해를 받을 만도 하더라고요. 예, 받을 만. 과거 경력이 좀 화려하긴 면도 있고. 그 2012년에 대선 때 상황실장이었던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변호사가 당시에 이유미를 처음 만났을 때를 얘기를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오늘 나온 기사인데 거기에 나오면은 이 씨가 여수 거기에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진신 캠프에 합류가 됐었는데 당시에도 금태섭 변호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유미가 독자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하라고 지시를 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너무 또라이 짓을 많이 하니까 얘 그냥 혼자 놔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대선 캠프에서는 금태섭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캠프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친 말을 누가 잡을 사람이 없었다. 지금 이렇게도 실드를 치는 것 같아요. 실드라고 봐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어떤 개인이 튀고 싶어서 하는 짓이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요 그런 식의 색깔 바꾸기랄까요? 세탁은 일반 개인한테도 가능해요. 저한테 말이에요. 저라는 사람을 어떤 특정을 지었을 때 나쁜 쪽으로만 몰아가면 저도 관심병자가 될 수 있고요. 이기적인 놈,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악한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국은 누가 원하는 방향이냐. 최소한 이유미 단독 행동이었어야만 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득을 보는 사람들. 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그런 생각이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무슨 당직을 맡게 한다거나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 거짓말이라고 느껴지는 게 그 사람이 일단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준서든 누구들한테 접근했다기보다는 평상시 때 왕래가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보니까요 이런 게 생겼네요라고 던져줄 수 있는 거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뜬금없이 어떤 제보가 들어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영의 취업을 해주는 데 있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갔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지점에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평상시 때 한 팀 또는 이렇게 막역한 사이일 경우에만 그런 제보에 대한 의심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당의 말을 최대한 쉴드를 듣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배제를 시켜놓고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제보 하나를 딱 들고 들어왔는데 어떤 검증 없이 그걸 터뜨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죠. 공당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이유미 씨, 이준서 씨, 이용주 의원 이렇게 이제 기본 이게 그 3단계 커넥션은 확인이 됐잖아요. 지금 그 김관영 조사단장의 김관영 의원이 뭐 대면 조사하고 뭐 그 내부로 이렇게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이거 만약에 일반 그 사조직이나 어떤 그 일반인들이었으면 그냥 전원 구속입니다. 그냥. 왜냐면 이거 피의자끼리 입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당이고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니까 뭔가 뭐 절차를 갖추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그 참고인만 되더라도 피의자들하고 그 전화 통화조차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때도 제가 가서 경찰에 가니까 통화 내역을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시에 누구랑 통화했고 누가 있고 앞으로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뭐 피의자고 이분은 뭐 주요 참고인이고 하니까 이분하고 통화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전체 그림으로 보면 안철수가 가장 그 꼭대기 있잖아요. 안철수가 알았든 몰랐든 이 조작 사건의 가장 수혜자가 안철수인데 안철수하고 그 당이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걸 다 용인해주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한 특혜거든요. 그러네요. 오늘 녹음하는 오늘 국민의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안철수를 대면 조사를 했답니다. 서울 시내 모처에서 40분간. 40분 가지고? 네. 40분 만에 되는 건가요? 그렇게 40분간 대면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주초에 국민의당 공식적인 반응은 그겁니다. 주초에 경찰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입장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안철수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이유미가 아무리 또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일단 캠프에서 최측근으로 활동을 했고 회사에서도 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사장이 왜 월급을 직원들보다 더 많이 받아요. 직원들이 회사에 사고를 치면 이거를 커버해주는 사람이 네. 사장이니까 네. 책임자. 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직책을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 건데 여기서는 무조건 위에서 다 도망가 버리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국민의당 대선 당시 중앙선대위 보고 체계를 보면요. 이준석 위원장하고 이유미 부위원장이 2030 희망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그들이 보고하는 그 바로 위의 체계가 미래준비본부라는 데예요. 거기서 바로 가는 데가 안철수 대선 후보한테 보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한 발이에요. 너무나도 가까운 이 관계도를만 봐서도 안철수가 몰랐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내부적으로 진상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요. 현역으로 40명이나 있는 정당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휩쓸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사하는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고 그들이 만약에 안철수를 불러다가 대면 조사도 하고 그전에 무슨 전화조사인가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조사하는 것 자체가 아까 그 야수님 말씀처럼 서로 입맞추기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들끼리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우스운 이야기고요. 네. 만약에 자기네 사건을 자기가 조사했는데 안철수가 이음이랑 직접 소통한 어떤 뭐 예를 들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나왔다 해도 발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놓을 건 사실 뻔해. 안철수 대표 그러니까 후보는 당시에 몰랐다. 박지원도 몰랐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그거 아니야. 셀프 바보 인증. 우리 국민의당은 그렇게 검증이 그것밖에 안 되는 정말 하찮은 바보 같은 거지만 그지만 죄송하게 생각한다. 범죄는 안 저질렀다.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고 그들은 결국은 자기 쉴드밖에 되지 않을 그 진상조사 결과를 놓고 만약에 김관영 의원이 누구냐면은 박근혜 탄핵 소추할 때 국회에서 소추문을 읽었던 사람이 김관영 의원입니다. 그 진상조사단자. 그 사람이 만약에 진상조사를 했는데 안철수가 알고 있었고 이유미를 사주한 사람이 안철수다라고 발표한다면 나는 그 사람 대통령 가면 된다고 봐. 그 정도 한다면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전 박지원 전 대표가 더 관심인데 워딩이 너무 이상해요. 내 목을 걸겠다는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그것도 추미애 대표한테. 그러니까 나 죽이지 말아주세요라는 그 메시지인 것 같은데 아무도 박지원 씨의 목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죄졌으면 처벌받으면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이유미의 수사가 길어지는 게 뭔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간단 명료한 부분이라 그러면 이유미의 수사가 그렇게 6일, 7일 걸릴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그 전부 7회를 검찰에 출두를 해서 지금 구속 상태잖아요. 구치소에서 있으면서 검찰에 7번 나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첫 번째. 계속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 확보를 그러니까 진술의 일관성을 유도하고 증거와 대조를 하기 위해서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그러다 보면 지금 월요일에 소환하겠다고 했잖아요. 3명을. 국민의당 3명을 소환하고 했다는 거는 이유미가 진술한 거에서 이 사람들의 혐의점이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소환을 하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림이 너무 커서 검찰이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유미 씨가 그러니까 이게 진술의 일관성이 있든 없든 이미 그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그 사실관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이유미 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술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소환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인물 하나하나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한 명씩 오게 될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이준석 씨까지 해서 딱 잘라내면 검찰이 어느 정도 소화할 만한 왁구가 되는데 그 이준석으로부터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공명선거 추진단 그 조직 내에서 적당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이 꼬리는 너무 짧아. 그러니까 꼬리를 한 칸만 더 올리자. 그래서 그림을 그러니까 이준석까지 2명은 너무 작아.
그러니까 최소한 3명 정도로 잘라낼 수 있는 꼬리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국민의당에 속아내달라고 한 게 아닌가. 거기까지는 검찰이 그렇게 가지는 못할 것 같은 네. 예상은 그런 해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유미를 7일 동안 조사했단 말이에요. 7일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수사를 했다고 봐요. 그렇죠. 네. 8시간씩 진술만 근데 해도. 검찰은 그러면 그 다음에 대상은 누구냐? 이제 이준서를 본격적으로 소환한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인원 며칠 전 방송에서 처음에 들려드렸던 바로 그 사람이 김인원 씨예요. 예. 예. 그 다음에 국민의당으로 갔던 김성호 씨라고 아죠. 김성호 전 의원. 예. 그분이 수석 추진 단장이었으니까 예. 이런 사람들을 월요일 날 소환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유미를 통해서 뭔가 밝혀진 게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의 꼬리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유미는 만약에 이유미 입장에서 직접 뭐 박지원이나 안철수랑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유미 입이나 어떤 압수수색을 했거나 한 자료들을 통해 갖고 이준서와 김인원과 김성호의 관계들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유미가 이준서와 김인원과 김성호의 어떤 그쪽의 관계들을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불러댈 이유가 없어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선에서 만약에 내가 김인원이나 내가 이준서나 내가 김성호라고 하면 그 관련성을 검찰에 가서 내가 다 알아서 한 거다라고 하면 박지원이나 안철수 사실 부를 이유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유미가 했던 말과 나머지 이제 소환되는 사람들 이준서나 김인원이나 김성호가 소환되고 나서 하는 말들이 다르게 되면 대질신문도 하게 되고 네. 이게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 전문가들이잖아요. 정황상 네, 네. 이게 박지원이나 안철수가 알았다 몰랐다는 금방 알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유미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봐도 관심병자일 수도 있고 피렘일 수도 있고 아마추어일 수도 있는데 나머지 분류되는 사람들은 사실 그쪽에 눈구렁이들이 이제 하나씩 잡혀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월요일 날 정도에 안철수 후보까지 조사한 내용을 발표를 해야만 분위기를 잡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찔리는 게 있어. 근데 이유미 씨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가 죽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사실을 밝혀내도 자기 인생은 꼬이는 거거든요. 이유미 씨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이유미 씨는 이미 인생 스텝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범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유미 씨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을 정확하게 밝혔을 때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이유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유미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거짓말을 했을 때 더 큰 이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미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나머지 그림을 그리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진술을 더 믿어서 검찰이 가져갈 이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유미 씨는 이미 상황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변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 국민의당이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하더라도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지나면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에서는 어디까지 이게 내 다리를 떼어줄 건가, 몸통까지 떼어줄 건가, 아예 목을 내놓고 그냥 그 운명을 맡길 건가라는 그런 내부적인 조율을 하느라고 자기들끼리 바쁘겠죠. 근데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리를 하지 않으면 또 꺼요. 조작한 것의 시발점은 이유미가 맞아. 이것은 이의의 여지가 없잖아요. 일단 맞아요. 시발점은 누구 지시였건 자발적이었건. 두 번째, 그 잘못된 조작된 증거를 갖고 대선에 써먹은 것도 맞아. 이게 두 번째란 말이에요. 이 기준이 딱 세워진 상태에서 지금 수사의 초점은 뭐냐면은 이것을 알고도 국민의당 지도부나 관련된 사람들이 써먹었느냐 아니냐가 첫 번째 수사 조건인 거고, 두 번째는 그 알고도 써먹은 최윗선이 누구냐잖아요. 안철수가 알았냐 몰랐냐, 박지원이 알았냐 몰랐냐고. 사실은 박지원의 자기 쉴드, 먹을 걸겠다는 쉴드도 나는 몰랐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철저하게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한 바보야라고 인정하고 있는. 예. 나라면 말이에요. 나라면 최소한 당대표급이거나 대선 후보급이었다라고 하면 일단 내용 여와 여부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제 책임입니다라고 말하고 시작하는 게 정치 지도자의 도리예요, 도리.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유미의 그 이야기 있잖아요. 사실대로 말하면 당이 뭐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비겁한 리더들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국민의당이 그 농간질 때문에 국민의당만 그걸 써먹었습니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같은 자들도 무지막지하게 써먹었어요. 그걸로.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예요? 문준용 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냐면 그래 문재인 뭐 그중에 제일 깨끗한 것 같아서 찍고 싶기는 해 라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걸 줬냐면 문재인도 똑같은 놈이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렇게 몇 표가 빠져나간지를 몰라. 문재인 대통령이 50%가 넘길 수 있는 것도 그것 때문에 50%가 못 넘겼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비 효과로 보면 전국의 주도권 자체가 만약에 50% 넘고 수백만 표 차이가 나는 정도로 당선됐다고 하면 훨씬 더 대통령이 쉬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주는 나비 효과는 당선됐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당선이 안 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폭동날 상황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아찔합니다. 이준서는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는 거고요. 신분 자체가 피의자고 출국 금지 상태예요. 그걸로 읽어낼 수 있는 거는 이준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00% 가짜였다는 거예요. 증거가 검찰에서는 이미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유미는 아마도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장시호처럼 애지간한 건 다 털어놨을 거예요. 본인이 살 수 있는 건 장시호의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유미는. 그래서 선처를 받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살아나갈 방법이.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준서의 입에서 무엇이 터서 나오느냐, 그리고 그것과 이유미를 어떻게 진술과 서로의 진술을 어떻게 비교해서 이 혐의점을 찾아냈느냐. 그리고 2명 참고인으로 들어가는 이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언제 전환이 되느냐. 요 문제가 핵심이고요. 이 참고인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는 순간 국당은 망가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대질 조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추미애 대표 보고 계속 덤비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국민의당을 죽이려는 공작을 하지 마라, 막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전 제 느낌적 느낌을 말해볼게요. 요거를 다루면서 흐름을 봤을 때 이랬을 가능성이 가장 커요. 이유미든 이준서든 가짜뉴스 조작된 허위 제보를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뭔가 찝찝하기는 해. 근데 대선에 써먹어야 되니까 그냥 묻고 가자였을 거예요. 후보까지도. 본격적으로 그 상황을 같이 모의해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이유미야 문주영에 대해서 가짜를 만들어봐 이건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 근데 느낌적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치 막 하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검증 안 된 거라도 뭔가 좀 찝한데? 라고 하는데 대선에서 워낙에 급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안철수가 후보로 뽑히고 나서 컨벤션 효과로 문재인 후보를 앞섰다고 하는 기사가 나올 때쯤 되니까 40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지금까지 문재인 대세론이었는데 국민적인 붐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권력에 대한 집착 같은 것이 강하게 생기는 시기예요. 그게 조금만 잘하면 되겠네. 그 분위기가 있고 왜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어려운 무슨 스케이트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막 계단을 내려오는 이런 거를 수백 번 도전했다가 딱 한 번 성공을 했어. 다시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돼. 페이스북에 보면 그 도전하는 그 동영상 유명한 게 하나 있거든. 또 해보려니까 안 돼. 그러니까 마치 단 한 번도 문재인을 이겨본 적이 없는 안철수 후보에서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문재인을 이긴 걸로 나왔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선대위 자체가 엄청 이게 달콤한 독사과랄까 정말 달기는 단데 그 상황이 돼서 자기들이 정말 대선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당선되면 묻힐 거고 당선이 되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박지원에게 이러한 사건을 보고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보다 그 전화기는 다른 데가 있어가지고 자기 못 봤다고 얘기한 그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을 주는 거냐면 박지원이 자기 직감적으로 조작된 거라는 걸 알면서 거기에 대해서 묵인해 준 것까지는 저 분명히 나온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실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입장에서는 추미애 대표에게 목을 걸겠다고 하는 거는 내가 지시한 적 없어에 대한 실드인 거고 그랬을 가능성에 대한 제보랄까 자기들끼리 의견이 직보로 들어왔을 때 보스 내가 죄를 처리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묵인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용인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를 저는 박지원이 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황이 안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조작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제 신상을 조사해가지고 악의적인 어떤 가상의 사실을 하나 만들어낸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저 신상에 대해서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 이 정도 이상으로 틀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한계가 그렇죠. 그런데 그 당이라거나 어떤 청와대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거나 국정원의 어떤 그 커넥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그 사실들을 캐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사라든지 학력에 대해서 어떤 그 학교 다니던 시절에 담당 교수 그리고 그 학번과 같은 학번 때의 같은 학과 친구들의 지금 현재 경력들
이런 것까지 쫙 추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미 씨 혼자서 안 그러면은 이유미 씨나 이준서 씨가 같이 공모해가지고 그런 어떤 문준용 씨 주변 사실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들을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그거를 실제 대본으로 만들어서 읽는 것까지 하는 건 한 개인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 한 명이 불가능한 열심히 상황이에요. 조사해가지고 문준영 씨 팔로우 하고 따라다니고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주변 캐고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자원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그런 시나리오와 대본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미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최소한 여러 사람이 붙어서 만들어낸 결과물. 그것도 추미애 대표한테 그러니까 나 죽이지 말아주세요라는 그 메시지인 것 같은데 아무도 박지원 씨의 목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죄졌으면 처벌받으면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이유미의 수사가 길어지는 게 뭔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간단 명료한 부분이라 그러면 이유미의 수사가 그렇게 6일, 7일 걸릴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그 전부 7회를 검찰에 출두를 해서 지금 구속 상태잖아요. 구치소에서 있으면서 검찰에 7번 나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첫 번째. 계속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 확보를 그러니까 진술의 일관성을 유도하고 증거와 대조를 하기 위해서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그러다 보면 지금 월요일에 소환하겠다고 했잖아요. 3명을. 국민의당 3명을 소환하고 했다는 거는 이유미가 진술한 거에서 이 사람들의 혐의점이 연결이 된다. 라는 생각으로 소환을 하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림이 너무 커서 검찰이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유미 씨가 그러니까 이게 진술의 일관성이 있든 없든 이미 그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그 사실관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이유미 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술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소환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인물 하나하나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한 명씩 오게 될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이준서 씨까지 해서 딱 잘라내면 검찰이 어느 정도 소화할 만한 왁구가 되는데, 그 이준서로부터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공명선거 추진단 그 조직 내에서 적당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이 꼬리는 전화 통화조차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때도 제가 가서 경찰에 가니까 통화 내역을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시에 누구랑 통화했고 누가 있고 앞으로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뭐 피의자고 이분은 뭐 주요 참고인이고 하니까 이분하고 통화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전체 그림으로 보면 안철수가 가장 그 꼭대기 있잖아요. 안철수가 알았든 몰랐든 이 조작 사건의 가장 수혜자가 안철수인데, 안철수하고 그 당이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걸 다 용인해주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한 특혜거든요. 그러네요. 오늘 녹음하는 오늘 국민의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안철수를 대면 조사를 했답니다. 서울 시내 모처에서 40분간. 40분 가지고? 네. 40분 만에 되는 건가요? 그렇게 40분간 대면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주초에 국민의당 공식적인 반응은 그겁니다. 주초에 경찰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입장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안철수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이유미가 아무리 또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일단 캠프에서 최측근으로 활동을 했고, 회사에서도 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사장이 왜 월급을 직원들보다 더 많이 받아요. 직원들이 회사에 사고를 치면 이거를 커버해주는 사람이 사장이니까 책임자. 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직책을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 건데, 여기서는 무조건 위에서 다 도망가 버리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국민의당 대선 당시 중앙선대위 보고 체계를 보면요. 이준석 위원장하고 이유미 부위원장이 2030 희망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그들이 보고하는 그 바로 위의 체계가 미래준비 한 달이만 더 걸치면 그렇죠. 그것은 국민의당의 조작이다. 예. 네. 조직적인 조작이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당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신중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준서 현역 의원이 아닌 김성원과
김성호 공명선거 추진단에 있었던 부단장들부터 일단 소환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용주는 현역 의원이죠. 안철수는 전 대선 후보였고 박지원은 전 대표이자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일단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겠죠. 이 사건은. 일단 국민의당에서는 이유미의 개인 일탈로 몰아가는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일 것 같고요. 그래서 언론들도 일부 언론은 이유미를 약간 좀 또라이화 시키려고 하는 모양을 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키워드를 관심병자, 관심종자 이렇게 지금 뽑아내고 있어요. 언론들이. 근데 이유미 씨가 그런 오해를 받을 만도 하더라고요. 예, 받을 좀 만해. 과거 경력이 좀 화려하긴 면도 있고. 그 2012년에 대선 때 상황실장이었던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변호사가 당시에 이유미를 처음 만났을 때를 얘기를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오늘 나온 기사인데 거기에 나오면은 이 씨가 여수 거기에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진신 캠프에 합류가 됐었는데 당시에도 금태섭 변호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유미가 독자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하라고 지시를 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너무 또라이 짓을 많이 하니까 얘 그냥 혼자 놔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대선 캠프에서는 금태섭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캠프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친 말을 누가 잡을 사람이 없었다. 지금 이렇게도 실드를 치는 것 같아요. 실드라고 봐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어떤 개인이 튀고 싶어서 하는 짓이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요 그런 식의 색깔 바꾸기랄까요? 세탁은 일반 개인한테도 가능해요. 저한테 말이에요. 저라는 사람을 어떤 특정을 지었을 때 나쁜 쪽으로만 몰아가면 저도 관심병자가 될 수 있고요. 이기적인 놈,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악한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국은 누가 원하는 방향이냐. 최소한 이유미 단독 행동이었어야만 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득을 보는 사람들. 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그런 생각이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무슨 당직을 맡게 한다거나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 거짓말이라고 느껴지는 게 그 사람이 일단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준서든 누구들한테 접근했다기보다는 평상시 때 왕래가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보니까요 이런 게 생겼네요라고 던져줄 수 있는 거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뜬금없이 어떤 제보가 들어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영의 취업을 해주는 데 있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갔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지점에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평상시 때 한 팀 또는 이렇게 막역한 사이일 경우에만 그런 제보에 대한 의심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당의 말을 최대한 쉴드를 듣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배제를 시켜놓고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제보 하나를 딱 들고 들어왔는데 어떤 검증도 없이 그걸 터뜨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죠. 공당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이유미 씨, 이준서 씨, 이용주 의원 이렇게 이제 기본 이게 그 3단계 커넥션은 확인이 됐잖아요. 지금 그 김관영 조사단장의 김관영 의원이 뭐 대면 조사하고 뭐 그 내부로 이렇게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이거 만약에 일반 그 사조직이나 어떤 그 일반인들이었으면 그냥 전원 구속입니다. 그냥 왜냐면 이거 피의자끼리 입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당이고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니까 뭔가 뭐 절차를 갖추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그 참고인만 되더라도 피의자들하고 본부라는 데예요. 거기서 바로 가는 데가 안철수 대선 후보한테 보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한 발이에요. 너무나도 가까운 이 관계도를만 봐서도 안철수가 몰랐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내부적으로 진상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요. 현역으로 40명이나 있는 정당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휩쓸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사하는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고 그들이 만약에 안철수를 불러다가 대면 조사도 하고 그전에 무슨 전화조사인가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조사하는 것 자체가 아까 그 야수님 말씀처럼 서로 입맞추기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들끼리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우스운 이야기고요. 만약에 자기네 사건을 자기가 조사했는데 안철수가 이유미랑 직접 소통한 어떤 뭐 예를 들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나왔다 해도 발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놓을 건 사실 뻔해. 안철수 대표 그러니까 후보는 당시에 몰랐다. 박지원도 몰랐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그거 아니야. 셀프 바보 인증. 우리 국민의당은 그렇게 검증이 그것밖에 안 되는 정말 하찮은 바보 같은 거지만 그지만 죄송하게 생각한다.
범죄는 안 저질렀다.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고 그들은 결국은 자기 쉴드밖에 되지 않을 그 진상조사 결과를 놓고 만약에 김관영 의원이 누구냐면은 박근혜 탄핵 소추할 때 국회에서 소추문을 읽었던 사람이 김관영 의원입니다. 그 진상조사단자. 그 사람이 만약에 진상조사를 했는데 안철수가 알고 있었고 이유미를 사주한 사람이 안철수다라고 발표한다면 나는 그 사람 대통령 가면 된다고 봐. 그 정도 한다면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전 박지원 전 대표가 더 관심인데 네. 워딩이 너무 이상해요. 내 목을 걸겠다는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